7일 오후 현미의 빈소가 마련된 가운데 그녀를 그리워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새로 추가된 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현미의 부고 소식에 황망한 마음 뚫 데 없는 이들이 뒤늦게 마련된 빈소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미의 빈소는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주는 노사연과 한상진 그리고 현미의 두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한상진은 촬영 일정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지만 지난 4일 현미의 비보를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는 발인식까지 상주로서 빈소를 지킬 예정입니다. 한상진은 현미의 친조카로 한상진의 모친이 현미의 여동생입니다. 현미는 과거 한 방송에서 한상진을 향해 내가 업어 키웠는데 탤런트가 될 줄 누가 알았냐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고인은 또 조카인 노사연도 함께 언급하며 가족 시트콤을 촬영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며 가족애를 드러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미의 아들들은 현재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며 비보를 듣고 최대한 빠르게 귀국 일정을 잡았습니다. 슬아의 두 아들은 모두 작곡가 이봉조와의 사이에서 나왔으며 이름은 이영곤과 이영준입니다. 첫째 아들 이영곤은 모친의 재능을 이어받아 곤이라는 예명으로 가수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둘째 아들 이영준은 가수 원준이의 남편으로 미국에서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히 귀국한 아들들은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으며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큰아들 이영곤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를 잃은 황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문 밖을 나서면 대한민국 대중가수이신데 집으로 돌아오시면 그 순간부터 평범한 두 아들의 엄마셨다며 가수 현미가 아닌 어머니 현미를 추억했습니다. 이영곤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늘 당부하셨던 말도 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항상 아침 저녁으로 차 조심해라, 건강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 60이 넘어도 어머니에게 아들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보였나 봅니다. 이영곤은 어머니의 마지막이 그렇게 가슴 아프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혼자서 가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식이 둘이나 있고 친구들도 많은데 혼자서 말없이 가신 거에 대해서는 제 평생 불효로 남을 것 같다. 앞서 밝혀진 것처럼 현미는 자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쓰러진 후 발견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누군가 현미를 더 빨리 발견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인의 구체적인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싱크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에 몇몇 지인들은 현미의 발목이 골절된 일이 나비 효과처럼 불어나 그녀의 비보를 들려준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미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2년 전 발목 골절로 철심 11개를 박는 대수술을 했었다.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어려울 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가수협회 회장 이자연도 고인에 관련해 어제까지 외식도 하고 돌아오셨는데 넘어져서 그런 것 같다. 발목도 삐끗하면 계속 거기만 삐끗하지 않나? 싱크대 앞에서 넘어지셨다는데 누군가 빨리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미는 별세 전날 김천까지 가 출연료 한 푼 받지 않는 재능기부로 노래를 부르고 올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다만 김천 공연의 관객 목격담을 들어보면 현미의 다리 상태가 아직 불편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일 김천 공연장에서 현미를 봤다는 한 관객은 그녀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의자에 올려두고 계셨다. 가수 현미는 그 누구보다도 파워풀한 에너지로 좌중을 압도했지만 대기실에서는 아픈 다리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아픈 것을 숨기고 노래를 불렀듯 현미는 아들들한테도 힘든 내색을 하는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락할 때마다 자신의 아픈 곳을 호소하기보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아들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이에 대해 큰 아들 이영곤은 평소 어머님과는 카톡이나 영상통화를 자주 했다. 한국 시각으로 아침이면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와 이모티콘을 보내주시곤 했다. 항상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인들이 저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보고 여자친구냐고 할 정도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추억하며 주고받은 예쁜 꽃 사진, 글귀 등을 보여줬는데 그 속에서 아들을 향한 애틋한 모성애가 엿보였습니다. 현미는 아들들과 매일 연락하는 것이 정말 큰 낙이었습니다.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하며 지켜낸 아들들이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실 이봉조의 본처와 현미의 주장은 다릅니다. 다음은 현미가 주장하는 이봉조와의 결혼 생활입니다. 현미에게 남편 이봉조는 순정을 다 바친 첫 연애 상대였습니다. 질투가 심해 그녀를 괴롭히고 흉기까지 들었던 남자였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현미는 이봉조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유부남이었고 이 사실을 안 현미가 이별을 고했지만 이봉조는 이혼하고 오겠다고 하며 오히려 위자료 명목으로 현미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당시 현미는 전셋집에 살면서 이봉조의 본처 노전숙은 신촌의 번듯한 집까지 장만했는데 한눈에 딱 봐도 이상한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봉조는 이혼을 한 척 현미를 속이며 수많은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고 본처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남매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게 된 현미는 이봉조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으나 고성과 주먹이 날아들었고 무서운 분위기는 아들들도 덮쳤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 와중에도 이봉조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현미는 맨발로 파출소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봉조가 밤새 난동을 부리다 잠든 후를 틈타 현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아들 둘과 자신의 몸만 챙겨 도망쳤고 그렇게 이봉조와의 왕래는 몇 년간 끊겼습니다. 목숨만 부지하자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온 터라 현미는 모든 재산을 이봉조에게 넘겨두고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그 규모가 수십억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며 자신 앞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또 본처의 집으로 도박판으로 흘러간 돈이 꽤 되었을 텐데 그저 당하기만 한 시간이 참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넓은 마음을 가진 현미는 이봉조도 그 본처도 모두 품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봉조가 세상을 떠나기 전 시누이의 간곡한 부탁으로 현미는 그를 찾았습니다. 이가 다 빠진 상태로 본처와도 재결합하지 않은 이봉조를 보며 현미는 재결합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이봉조는 갑자기 눈을 감았고 본처 측이 제사를 거부하자 그마저도 현미는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후 노전숙이 눈을 감은 후에도 현미는 대인배정 면모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노전숙과 그의 자녀는 아버지를 추억하게 양복 한 벌 달라는 이영곤의 요청조차 깡그리 무시하고 이봉조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명의만 이봉조의 것이지 대부분 현미가 힘들게 번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노전숙이 세상을 떠나자 유가족들은 이봉조와 합장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봉조 형제들은 이봉조가 생전에 합장을 원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현미가 나서서 같은 여자로서 연민이 느껴진다며 노전숙과 이봉조의 합장을 성사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사람인데 억지 주장까지 품어주었다고 합니다. 현미는 한 방송에서 두 사람의 합장을 허락했음을 전하며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아들들 곁에 묻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은 유언 아닌 유언이 된 것인데 큰아들 이영곤은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도 동생도 미국에 거주한 지 오래됐고 아무래도 이곳에 모시면 자주 찾아뵐 수 없어서 이제라도 모시고 가서 자주 뵙기 위해 미국으로 모시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가요계에 큰 별이 지며 모두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바람처럼 지금 계신 그곳에서 편히 지내시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